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진자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폴더블 폰들을 보면 얼마나 서로 얇게 만드느냐, 이것을 좀 중점으로 두고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삼성의 최신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7, 이번에 접었을 때 두께가 8.9mm로 출시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아노매직 V5가 갤럭시 Z 폴드 7보다 0.1mm 얇은 접었을 때 8.8mm라고 말하며 출시했습니다. 삼성이 폴더블 폰에서 가장 얇은 폰이 되었나 싶었는데 아노가 더 얇게 출시를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슈가 터졌습니다. 아노매직 V5가 출시하고 실제품의 두께를 측정해보니까 공식 스펙보다 많이 두꺼웠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노 폴더블 폰이 허위 스펙이다,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빠르게 제품을 구해왔습니다. 아쉽게도 8.8mm라는 아이보리 화이트는 구하지 못했지만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블랙 컬러로 구해왔습니다. 이건 공식 스펙이 9mm예요. 왜 아이보리 화이트와 다른 컬러의 두께가 다르냐면 후면 재질이 다릅니다. 아이보리 화이트 모델은 후면 재질이 플라스틱이라서 좀 더 얇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구매한 폴드 7도 도착을 했기 때문에 두 기기 다 새 상품인 상태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폴더블 폰 들어있고 두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유심핀과 전용 케이스가 들어있네요. 후면 케이스만 존재하고요, 힌지 보호도 가능한 케이스네요. 재밌게도 카메라 쪽이 열리면서 거치대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데요. 충전기도 들어있는데 66W입니다. 꽤 빠른 유선 충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블은 USB A to C 케이블이 들어있네요. 중국 스마트폰들은 이렇게 타입 A로 독자 규격이 많더라고요. 아노매직 V5입니다. 일단 주름이 거의 보이질 않네요. 폴드 7과 비교해보면 이번 폴드 7도 워낙 주름이 옅어져서 둘의 주름은 비슷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둘 다 조금 넓게 얕은 주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그건 있다. 내부 디스플레이 차이. 아노매직 V5는 반사 방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갤럭시 Z 폴드 7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폴드 7에 반사 방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야, 카메라 좀 무섭게 생기기는 했습니다. 이 제품도 확실히 얇습니다. 펼쳤을 때 봐도 USB-C 포트에서 좀 더 큰 정도죠. 접었을 때도 그렇고요. 근데 접었을 때 잡아주는 게 느낌이 다르네요. 엄청 약하게 잡아줍니다. 자석 위치를 확인해보니까 아노매직 V5는 모서리에만 자석이 위치하고 있고요, 폴드 같은 경우는 측면에 추가로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자기장 세기를 측정해볼게요. 폴드 7은 약 130mm 테슬라가 나오고 있고 매직 V5는 약 74mm 테슬라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측정되는 자기장 세기도 차이가 큰데 폴드 7은 추가로 잡아주는 자석이 있으니까 열고 닫을 때 차이가 있네요. 물론 이제 접었을 때 꽉 잡아주느냐 아니면 꽉 잡아주지는 않지만 열 때 편하냐, 이거는 호불호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매직 V5는 열기는 확실히 편한데 뭔가 중간에 이물질 껴서 열릴까봐 좀 걱정될 정도로 좀 헐렁이는 느낌이 있어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디자인과 두께를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을 살펴보면 둘 다 마감은 깔끔합니다. 그래도 약간 폴드 7 쪽이 좀 더 정제된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카메라 디자인이 차이가 큽니다. 중국 스마트폰 특유의 그 가운데에 있는 원형 카메라와 갤럭시도 상징처럼 된 세로 배열 카메라, 어느 게 마음에 드시나요? 외부 디스플레이는 폴드 7이 좀 더 큽니다. 아노매직 V5는 6.43인치, 폴드 7은 6.5인치, 큰 차이는 아니고요, 비슷비슷해요. 이제 측면에서 두께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식 스펙으로라면 왼쪽에 있는 아노매직 V5가 9mm고 오른쪽에 있는 갤럭시 Z 폴드 7이 8.9mm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폴드 7 쪽이 더 얇아 보이긴 하죠. 힌지 반대쪽을 보면 아노매직 V5가 얇아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매직 V5는 가장자리가 모두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요. 폴드는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직 V5가 측면에서 봤을 때 얇아 보이는 듯한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노에서 폴드 7과 비교하면서 홍보할 때 폴드 7은 힌지 쪽, 매직 V5는 반대편으로 위치하고 홍보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럼 실제 두께는 어떨까요? 직접 측정해 봤습니다. 먼저 갤럭시 Z 폴드 7의 두께입니다. 실측 8.86mm가 나와줍니다. 공식 스펙인 8.9mm보다 좀 더 얇은 수치를 보여주네요. 다음은 아노매직 V5의 두께입니다. 실측 9.5mm가 나와줍니다. 공식 스펙인 9mm보다 0.5mm가 더 두껍습니다.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이럴 수가 있나? 눈으로 봤을 때 바로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스틸자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두 폰 위에 올려놓으면 어디 한쪽은 차이를 보여주겠죠. 두 폰을 평평한 바닥에 두고 스틸자를 올려봤습니다. 폴드 7 쪽으로 스틸자가 기울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폴드 7이 더 얇다는 게 보입니다. 좀 더 보기 쉽도록 매직 V5 쪽으로 자를 좀 옮겨볼게요.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죠? 스틸자가 공중에 꽤 많이 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매직 V5가 가장자리를 모두 둥글게 깎아놨다 보니까 눈으로 보면 착시로 차이가 덜해 보이는데 이렇게 스틸자를 올려보면 차이가 좀
보이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아노매직 V5는 기본적으로 전면 보호 필름이 붙은 상태로 나옵니다. 이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거하고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 측정하니까 9.42mm가 나와줍니다. 공식 스펙보다 0.42mm가 두껍습니다. 스틸자를 올려봐도 여전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이걸 아주 꽉꽉 눌러재면 공식 스펙과 비슷하다, 이런 말을 봤는데 사실 측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전에 계측기를 관리하는 업무도 해봤고 검교정도 맡기고 했기 때문에 계측기를 조금 다룰 줄 알거든요. 두께 게이지 중에 마이크로미터, 이건 이 스핀들로 물체의 두께를 측정하는데 이걸 계속 돌리면 물체의 압력이 가해져서 변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일정한 압력으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뒤에 정압장치인 레치 스톱이 있는 겁니다. 이걸 돌려서 일정한 압력으로 물체의 두께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튼 그러니까 세게 꽉 눌러서 물체의 변형을 주고 얇게 나오는 건 그냥 봐도 제대로 된 측정 방법은 아닌 거죠. 그리고 아너에서 폴드7하고 비교하면서 홍보한 이미지를 보면 폴드7이 세로로 더 짧거든요. 근데 직접 대보면 폴드7이 더 깁니다. 또 폴드7이 카툭티가 더 심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폴드7이 더 카툭티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아노매직 V5 허위 스펙이 논란이 될 만했다, 될 수밖에 없었네요. 펼쳤을 때 두께도 측정해봤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은 펼쳤을 때 공식 스펙이 4.2mm고 아노매직 V5도 펼쳤을 때 공식 스펙 4.2mm로 두 제품의 공식 스펙은 같습니다. 직접 측정해본 두께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갤럭시 Z 폴드 7의 펼쳤을 때 두께입니다. 공식 스펙과 같은 4.2mm가 측정됩니다. 아노매직 V5 펼쳤을 때 두께입니다. 4.55mm로 공식 스펙보다 0.35mm 더 두껍게 측정이 되네요. 아이보리 화이트와 비교해보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합니다. 대신에 이런 측정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노매직 V5 아이보리 화이트 내외부 화면 보호 필름 미포함 측정 시 9.33mm, 제가 보여드린 블랙이 스펙상 아이보리 화이트보다 0.1mm 두꺼우니까 제가 측정한 9.42mm에서 0.1mm가 얇긴 하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에 폴드7이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 폰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 베젤도 보면 폴드7이 한 세대 정도 앞서 있더라고요. 폴드7이 시원시원하게 잘 나왔습니다. 크기도 매직 V5 7.95인치, 폴드7 8인치로 더 커요. 펀치홀은 둘 다 가장자리가 아니라 오른쪽 중앙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크기도 비슷비슷하고 무게도 측정해봤습니다. 폴드7은 공식 스펙 215g, 측정해보니까 216g이 나옵니다. 도료 차이라고 했었나요? 매직 V5는 공식 스펙 222g, 측정치는 227g이 나와줍니다. 폴드7이 정말 얇고도 가볍게도 나왔습니다. 그럼 배터리는 어떨까요? 아노매직 V5에는 무려 5820mAh의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실리콘 탄소 배터리라고 적혀있기까지 해요. 실리콘 카본 배터리에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갤럭시 Z 폴드 7의 4400mAh와는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와이파이 환경에서 유튜브 4K 영상 연속 재생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은 11시간 25분, 아노매직 V5는 13시간 13분, 아노매직 V5 쪽이 1시간 48분 더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배터리 용량만큼 비례해서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복합적으로 다양한 앱을 사용했을 때도 약 2시간 정도 더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노매직 V5가 확실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 갤럭시 Z 폴드 7은 25W 유선 충전과 15W 무선 충전, 아노매직 V5는 66W 유선 충전과 50W 무선 충전입니다. 차이가 크죠? 폴드 7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25분, 아노매직 V5는 43분이면 완충이 됐습니다. 매직 V5가 폴드 7보다 2배는 빠르게 충전이 되더라고요. 폴드도 다음 버전에는 이 부분이 좀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노매직 V5는 3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광각 5000만 화소, 초광각 5000만 화소, 망원 3배 6400만 화소. 갤럭시 Z 폴드 7도 3개의 카메라입니다. 광각 2억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 망원 3배 1000만 화소. 각자 차이가 좀 있죠. 메인 카메라 1배 줌을 비교해 보면 그냥 봐도 폴드 7 쪽이 확실하게 좋습니다. 디테일도 그렇고 밝은 곳도 잘 잡아줬죠. 2배 줌입니다. 2배 줌도 마찬가지죠. 매직 V5는 밝아서 날아간 것들이 보이지만 폴드 7은 DDP 디자인 스토어 쪽도 잘 잡아줍니다. 다음은 3배 망원입니다. 여기서는 매직 V5 쪽이 확실하게 좋습니다. 글씨나 디테일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디지털 10배 줌입니다. 확실히 고화소 3배 망원이 들어간 매직 V5 쪽이 좋습니다. 근데 색을 좀 진하게 잡긴 하네요. 초광각도 비교해봤습니다. 초광각에서도 다이나믹 레인지 차이가 좀 있죠. 다시 메인 광각 1배 줌, 폴드 7 쪽이 확실하게 좋습니다. 특히 하늘 쪽을 보면 매직 V5는 다 날아갔지만 폴드 7은 잘 잡아주죠. 다이나믹 레인지 차이가 보여요. 3배 망원입니다. 폴드 7이 좀 망원이 별로긴 합니다. 디지털 10배 줌입니다. 매직 V5 쪽이 선명하게 잘 찍혔죠. 마지막은 메인 광각 1배 줌, 그리고 10배 줌. 메인 광각은 폴드 7이 확실히 좋고 망원은 매직 V5가 확실히 좋다. 전체적으로 다이나믹 레인지는 폴드 7이 좋고요. 다음은 성능입니다. 사실 게임 테스트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노매직 V5가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아직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패스를 하게 됐습니다. 프로세서는 아노매직 V5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프로세서, 갤럭시 Z 폴드 7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됐습니다. 폴드 7은 갤럭시 전용으로 오버클럭이 들어갔죠. 램은 매직 V5가 16GB, 폴드 7이 12GB입니다. 폴드 7도 16GB 모델이 있긴 한데 1TB 저장 공간 모델을 사야 하죠. 긱벤치 6 스코어입니다. 아너매직 V5 싱글 3058점, 멀티 9151점, 갤럭시 Z 폴드 7 싱글 3051점, 멀티 9410점이 나와줍니다. 싱글은 거의 차이가 없고 멀티는 약 3% 정도 차이가 있네요. GPU 성능을 체크해볼 3D 마크 와일드 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아너매직 V5 최대 6438, 최소 3319, 안정성 51.6%, 갤럭시 Z 폴드 7 최대 6476, 최소 3410, 안정성 52.7%. 결과는 둘이 오차범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회차의 스마트폰 외부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아너매직 V5는 전면 47.6도, 후면 46.8도, 갤럭시 Z 폴드 7은 전면 45.8도, 후면 45.5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이번 폴드 7이 원 UI 8이 올라가면서 멀티태스킹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두고 바로 터치해서 꺼내 쓰고 할 수 있습니다. 매직 V5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3개까지 됩니다. 그리고 전용 스타일러스 펜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폴드 7에는 펜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런 차이가 있고, 이번에 방열판도 매직 V5는 들어갔는데 폴드 7은 베이퍼 챔버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얇고 가벼운 폴더블 폰은 갤럭시 Z 폴드 7이다. 그리고 다음 모델에서 업그레이드 될 부분들도 보인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